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걱정은 모두 문 앞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쩌면 부드러운 담요에 몸을 감싸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세상에 푹 빠져보세요. 고요함과 지혜, 그리고 무수한 보물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고대 도서관의 심장부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창밖으로 저녁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마지막 햇살이 황혼에 깃들며 세상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바로 이런 순간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야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특히 더없이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만 권의 책으로 가득 찬 복도를 따라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각 책에는 누군가의 속삭임,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발견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관, 이 장엄하고 고요한 장소들은 항상 단순한 책 보관소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생각의 안식처이자 지식의 보고였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억을 간직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이 책장을 넘기고 여백에 글을 쓰고 읽은 내용을 되새기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며 모든 이미지, 모든 소리, 모든 단어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달래며 고요한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책이 제멋대로 왜곡하고 늘릴 수 있는 시간의 부드러운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책은 우리를 수세기를 거쳐가게 하고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만지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도서관을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상상해 보세요. 도서관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각 페이지는 시간의 들이마심과 내쉬임을 보여줍니다. 낡은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거나 누군가 조심스럽게 책장에서 책을 꺼낼 때 도서관은 바스락거립니다. 이 세상은 오랜 세월의 먼지, 오래전에 말라붙었지만 여전히 그 힘을 간직한 오래된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큰 행사나 신나는 모험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차분한 이미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먼지 낀 빗줄기,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책 표지,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깨뜨리는 깊은 침묵. 이 여정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머릿속을 맴도는 모든 생각을 놓아주세요. 지식과 평화가 어우러지는 이 공간,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도록 자신을 내어주세요. 고대 도서관을 통해 느리지만 놀랍도록 깊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단어가 당신을 완전한 휴식으로, 어쩌면 가장 달콤한 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무더운 땅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최초의 지식 저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막에 움직이는 모래, 웅장한 피라미드, 그리고 나일강이 느리고 장엄한 흐름을 상상해 보세요. 현대적 의미의 종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기에 최초의 도서관이 등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로 만든 재료에 지식을 기록했습니다. 필경사들은 줄기를 조심스럽게 쪼개어 십자 모양으로 놓고 압착한 후 말려 얇지만
튼튼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이들을 붙여 수십 미터 길이의 긴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이 조심스럽게 말아서 점토 한갈이나 특별한 상자에 보관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필경사나 학자가 두루마리를 읽고 싶을 때는 천천히 펼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텍스트를 읽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아 올렸습니다. 파피루스가 펼쳐질 때 나는 부드러운 바스락거림, 지식을 습득할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한 소리가 마치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대 지식의 가장 장엄한 상징 중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된 이 도서관은 순식간에 고대 세계 전체의 학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소장품은 70만 권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로서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수학자, 철학자, 천문학자, 시인 등 그곳의 분위기는 지적인 긴장감과 동시에 깊은 평화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위대함은 여러 차례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귀중한 소장품의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의 연약함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파피루스 외에도 양피지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양피지는 특수 처리된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튼튼한 재료였습니다. 양면에 글을 쓸 수 있어 경제적이었습니다. 양피지를 만드는 과정은 노동 집약적이었으며 가죽을 담그고 양모를 제거하고 틀에 펴 바르고 윤을 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필사자들이 매일같이 글을 베끼던 필사소에서는 펜이 양피지를 긁는 소리가 흔했습니다. 이 고대 필경사들은 최초의 지식 보종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 위에 몸을 굽히고 상형 문자나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기록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단조로웠지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텍스트를 베끼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 유산, 종교 문서, 과학적 발견, 그리고 문학 작품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헌신은 놀라웠습니다. 횃불이나 석유 램프에 희미한 불빛이 그들의 작품을 비추고 벽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펜소리와 필경사에 이따금씩 들려오는 한숨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글줄이 보물이었고 모든 두루마리가 예술 작품이자 지혜의 보고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고대의 땅을 떠나 오랜 세월 간직한 지혜와 최초의 문자가 속삭이는 은은한 속삭임을 함께 가져갑니다. 이 이미지들이 인류 지식의 발상지와 하나된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유로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고대 세계의 뜨거운 사막에서 유럽 중세 수도원의 시원하고 한적한 성벽으로 옮겨갑니다. 안개 낀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 그리고 수도원을 가득 채운 깊은 집중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로마 제국 멸망 후 많은 지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시대에 문헌의 주요 수호자이자 필사자가 된 것은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각 수도원의 심장 부이자 지식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맡았던 필사실 스크립토리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밝고 통풍이 잘 되는 특별한 공간으로 수도사이자 필경사 서기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된 작업에 바쳐졌습니다. 고대 사본을 필사하고 성경 본문을 다시 쓰고 새로운 종교 및 과학 저술을 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양피지, 잉크병, 깃펜이 놓인 나무 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각 수도사는 완전한 침묵 속에 몸을 숙이고 앉아 양피지가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와 거위 깃펜이 천천히 글자를 쓰는 끽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당시 주요 필기 재료는 앞서 언급했듯이 양피지였습니다. 양피지는 값비싸고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에 각 책은 진정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수도사들은 식물, 광물 또는 검댕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잉크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잉크의 색조는 짙은 검은색부터 갈색과 빨간색의 다양한 색조까지 다양했습니다. 밝은 색소는 사본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어 화려한 이니셜, 세밀화, 장식이 들어간 진정한 예술 작품인 소위 채색 사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근면함뿐 아니라 예술적 재능과 깊은 신앙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각 책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책 한 권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고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여겨졌고 도난을 막기 위해 수도원 도서관 선반에 쇠사슬로 묶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이 관습은 책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사실은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집중하며 때로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오직 리듬감 있는 호흡, 책장 넘기는 소리, 펜 긁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 침묵은 이 걸작들이 탄생하는데 깊은 집중과 명상의 경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자 한자, 한 글자는 깊은 경외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보존뿐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필사실의 좁은 창문을 통해 세우며드는 희미한 빛이 양피지와 수도사의 손을 비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가끔은 신선한 양피지와 잉크의 은은한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수도사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적, 지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암흑시대의 지식의 빛을 진정으로 수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작업과 깊은 침묵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멀어져 평화로운 잠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세요. 우리는 수세기를 거치며 고요한 여정을 이어가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세의 긴 밤이 지나 유럽의 새로운 빛과 예술,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갈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를 재발견했던 시기였고 그와 함께 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 시대의 책은 더 이상 수도원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소장품이 등장했고 부유한 상인, 학자, 그리고 왕들은 각자의 도서관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지위, 교육, 그리고 지적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실 도서관은 성장하여 종교 서적뿐만 아니라 철학 논문, 과학 서적, 시, 그리고 역사 연대기 같은 세속적인
저작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와 벨벳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홀을 상상해 보세요. 값비싼 장정으로 된 책들이 석에 꽂혀 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가동 활자 인쇄의 발명이었습니다. 15세기 중반 1440년대에 독일의 거장 요한 구텐베르크는 세상을 영원히 바꿀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책을 손으로 베껴 써야 했기 때문에 책의 희귀성과 가격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으로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텍스트를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쇄기를 떠올려 보세요. 시끄럽지만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나무 인쇄기, 조판공들이 정성껏 배열한 금속 활자, 인쇄기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갓 인쇄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지식 전파의 새로운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수백 부 그리고 수천 부의 실제 사본으로 만들어내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인쇄기가 지식 전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책은 일반 대중에게 더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는 문해율의 증가, 교육의 발전, 그리고 과학 발전의 가속화에 기여했습니다. 사상은 이제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나라 동료들의 연구를 읽을 수 있었고, 철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일반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쇄본, 즉 인쿠나블라, 인추나브라라고 불리는 책들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책들은 손으로 쓴 책을 모방한 경우가 많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첫 글자와 삽화가 있었습니다. 이 책들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기술과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각 사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낳은 예술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쓴 책에 오랜 전통과 인쇄술이라는 혁명적인 혁신이 뒤섞인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뒤로하고 떠나봅니다. 최초의 두루마리에서 시작된 이 지식의 흐름이 어떻게 강처럼 흘러가 깊고 평화로운 잠으로 인도하는지 느껴보세요. 고대 도서관을 통한 우리의 편안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로마의 심장부, 작지만 웅장한 바티칸 시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 거대한 성벽 너머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도서관 중 하나인 바티칸 사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경외심과 어우러진 깊은 고대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역사는 500년이 넘지만 소장품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중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세기 중반 1440년대 교황 니콜라스 5세에 의해 설립된 이 도서관은 종교 문헌뿐만 아니라 당시 존재했던 모든 지식의 보고로 구상되었습니다. 참으로 야심찬 사업이었고 그 사업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그 건축 양식을 상상해 보세요. 거장들의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웅장한 홀과 끝없이 솟아오른 듯한 높은 천장. 이곳의 공기는 오래된 양피지와 밀랍 그리고 수세기의 역사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바티칸 도서관의 소장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만 권의 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독특하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1500년 이전에 인쇄된 수십만 권의 인쿠나블라 초판본도 있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신비로움과
독점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소수의 학자와 연구자만이 이 보물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마치 누구나 접할 수 없는 지식이 보관된 신성한 장소에 있다는 느낌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소수의 행운아들이 얼마나 경외심을 느낄지 상상해 보세요. 독특한 전시물들 중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어로 쓰인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성서 사본 중 하나인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베르길리우스의 사본은 역사의 모든 격변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서는 단순한 고대 텍스트가 아니라 오래전 시대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우리에게 다가온 과거의 목소리입니다. 바티칸 도서관의 분위기에 푹 빠져들면 지식의 무게뿐 아니라 시간의 무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만지고 고대 사본을 들여다볼 때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 2000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깊은 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웅장하고 깊은 신비가 담긴 이러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고 오래된 지식으로 가득 찬 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편안한 여정은 영국의 안개 자욱한 해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높은 대학 중 하나인 옥스퍼드로 향합니다. 이 학문의 도시 한가운데에는 장엄한 보들리언 도서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식, 엄격한 전통, 그리고 경건한 침묵이 고풍스러운 성벽을 가득 채우는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보들리 도서관의 역사는 저명한 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토마스 보들리 경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16세기 후반 1590년대에 황폐해진 대학 도서관을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기념비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지식의 보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보들리언 도서관의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수세기 동안 지켜져 온 엄격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부터 교수까지 모든 학자들이 도서관 열람실에서만 자료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공동의 노력과 집중이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을 방문한 왕들조차도 이 규칙을 따라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웅장한 열람실을 상상해 보세요. 나무 조각으로 장식된 높은 천장, 은은한 빛이 스며드는 커다란 창문,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허리를 굽혀 오래된 책들을 읽는 짙은 나무로 만든 긴 테이블들. 이곳의 공기는 애서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특별하고 달콤한 고서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역사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무게를 말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보들리언 도서관은 영국 학문과 연구의 진정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단 5곳뿐인 법적 납본 도서관 중 하나로 영국에서 출판된 모든 도서를 한 권씩 소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의 소장품은 끊임없이 늘어나 인류 지식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면 이곳에서 공부하고 창작했던 수많은 위대한 지성들, 작가, 과학자, 철학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이 벽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지적 탐구와 영감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 장엄한 도서관의 이미지와 오랜 규칙, 그리고 깊은 고요함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와 안정감으로 채워 부드럽고 고요한 잠으로 인도해 보세요. 지식의 보고를 통한 우리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빛과 예술의 도시, 이곳에는 웅장한 프랑스 국립도서관 혹은 프랑스인들이 부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비블리오테크 나셔널 드 프랑스이 있습니다. 웅장한 대로 우아한 건물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을 실어 나르는 파리의 상쾌한 바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도서관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놀랍도록 길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주들이 수집한 왕실 도서관으로 시작되어 수세기에 걸쳐 성장하고 발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화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이 도서관은 프랑스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고의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그 웅장한 규모를 상상해 보세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파리 곳곳에 여러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물은 리슐리오의 거리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일 것입니다. 고대 프레스코화와 높은 조각 천장으로 장식된 웅장한 열람실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세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역사의 숨결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20세기 말 1990년대에 개관한 프랑스와 미테랑의 이름을 딴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건물도 있습니다. 마치 펼쳐진 책처럼 보이는 4개의 탑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옛 것과 새 것이 놀라운 대조를 이룹니다. 이 도서관의 소장품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입니다. 고대 사본과 초판본부터 현대 전자판까지 수백만 권의 인쇄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책 외에도 지도, 판화, 사진, 동전, 메달, 심지어 음반까지 독특한 소장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소장된 모든 문서와 유물은 인류 문화와 역사의 증거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납본 도서관으로 프랑스의 모든 출판사는 출판하는 모든 도서의 사본을 국립도서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덕분에 국립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있으며 프랑스어와 프랑스에서 창작된 모든 자료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들을 거닐다 보면 한 지붕 아래 인류 지식의 놀라운 규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조용한 열람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오래된 지식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집니다. 이 장엄한 도서관의 이미지, 수세기의 유산과 현대적인 규모를 통해 차분하고 깊은 꿈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해 보세요. 전 세계의 훌륭한 도서관들을 둘러보는 편안한 여정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자리한 의회 도서관은 단순한 국립도서관이 아니라 소장 자료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넓은 도로, 장엄한 기념물, 그리고 그 장대한 규모를 상상해 보세요. 이 도서관의 역사는 19세기 초 미국 의회가 의원들을 위한 자체 도서관을 필요로 했던 180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화재와 전쟁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오늘날 소장품은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을 상상해 보세요.
토머스 제퍼슨 빌딩으로 알려진 의회 도서관 본관은 건축의 걸작입니다. 정면은 조각과 옅은 부조로 장식되어 있고 내부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주 열람실은 특별한 인상을 남깁니다.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웅장한 돔 아래 끝없이 펼쳐진 책들이 위를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넓고 밝은 공간에서 세계 사상의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미국 의회의 연구 도서관으로서 의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국립도서관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즉, 미국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와 상당한 양의 국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합니다. 소장품의 다양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백 개 언어로 된 수백만 권의 도서와 전기 간행물뿐만 아니라 희귀한 지도, 사본, 사진, 영화, 음반, 심지어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두루마리부터 최신 과학 저작물, 악보부터 만화책까지 미국 의회 도서관은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반영하는 모든 것을 수집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합니다. 각 권, 각 문서가 정성껏 보관되고 목록화되어 있는 그 금고의 고요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곳이며 과거를 미래를 위해 보존하는 곳입니다. 학자, 학생, 일반인 등 모든 방문객이 무한한 정보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식의 광대한 보물창고, 웅장한 홀,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의 이미지를 통해 차분하고 깊은 꿈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해 보세요. 고요한 여정을 이어가며 이제 고대 도서관의 더욱 신비로운 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명한 홀과 열린 서가뿐 아니라 여러 고대 건물에 숨겨진 비밀 통로, 숨겨진 방, 비밀 금고에 대한 속삭이는 전설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비로움과 흥미를 더하면서도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왜 그런 숨겨진 장소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귀중한 사본과 희귀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과 불안이 문화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격동의 시대에 도서관은 가장 귀중한 책들을 숨길 수 있는 비밀스러운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벽에 스며드는 거대한 나무 문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패널을 상상해 보세요. 비밀스러운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죠. 둘째, 그러한 장소는 학자들이 은둔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큰 도서관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깊은 사색과 중요한 저작 연구를 위해 절대적인 고독이 필요했습니다. 접근이 제한된 숨겨진 사무실이나 작은 방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깊은 침묵 속에서 비밀의 방에서 고대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를 상상해 보세요. 셋째, 각기 다른 시대에는 금서가 존재했습니다. 이단적인 내용, 정치적으로 위험한 저작물 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어긋나는 저작물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널리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도서관의 신비로움과 숨겨진 힘의 기운을 더했습니다. 이 비밀 장소들과 관련된 수많은 소문과 신화가 있습니다. 어떤 전설은 도서관에서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방들,
또는 이 숨겨진 복도를 계속해서 배회하는 고대 수도사와 학자들의 유령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허구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전설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도서관을 단순히 지식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비밀로 가득 찬 장소로 상상하게 해줍니다. 밤에 오래된 도서관을 상상해 보세요. 마룻바닥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보이지 않는 비밀을 지키는 사람의 발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주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비밀문이 움직이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을 두렵게 하기보다는 모든 100년 된 건물에 존재하는 고대의 신비로움으로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비밀 통로와 고대 비밀로 가득 찬 숨겨진 방의 이미지를 통해 가장 평범한 장소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들어가 보세요. 고대 도서관의 세계로의 여유로운 탐험을 이어가면서 이제 도서관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측면인 도서관 목록과 놀라운 지식 탐색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 자체뿐 아니라 이 광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목록 작성은 수세기에 걸쳐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고대 도서관에서는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목록으로 목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제목이나 저자별로 두루마리를 나열했습니다. 필경사가 점토에 책 제목을 정성껏 새겨 넣어 지혜의 보물에 대한 최초의 색인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중세 수도원 필사본에는 손으로 쓴 목록이 있었습니다. 주제, 저자, 심지어 서가 위치별로 책을 나열한 목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각각 고유했으며 특정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모든 책의 제목이 서예로 적힌 거대한 가죽 장정책을 상상해 보세요. 인쇄술의 등장과 책의 양적 증가로 인해 더욱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분류 체계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체계 중 하나는 19세기 후반 18세기에 멜빌 듀이가 개발한 듀이 십진 분류법입니다. 이 분류법은 모든 지식을 10개의 주요 범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더 작은 범주로 세분화합니다. 이를 통해 책을 주제별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체계인 미국 의회 도서관 분류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는 미국 의회 도서관을 포함한 주요 학술 및 국립 도서관에서 사용됩니다. 이 체계는 더욱 세부적인 분류를 위해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서관의 보물들을 찾는 열쇠와 같습니다. 수백만 권의 책 속에서 딱 맞는 책을 찾는 기술은 특별한 기술입니다. 거대한 열람실이나 석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시선은 끝없이 펼쳐진 책등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카탈로그를 든 당신은 이 조용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딱 맞는 책을 찾았을 때의 발견의 기쁨은 정말 특별합니다. 책등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 익숙한 제목에 시선이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당신이 찾던 지식이 담긴 책을 손에 쥐게 됩니다. 기대와 만족감이 뒤섞인 작은 승리에서 오는 고요한 환희입니다. 도서관 목록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치밀하게 고안된 시스템으로 우리가 무한한 정보의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질문에서 답으로, 호기심에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안내자입니다. 질서, 탐색, 조용한 발견의 이미지를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롭고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여유로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잠시 멈춰 오래된 도서관과 서점을 특별하게 만드는 무언가의 감각을 맡겨보세요. 바로 오래된 책의 독특한 향기입니다. 눈을 감고 그 향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바닐라, 아몬드, 가벼운 먼지, 그리고 어딘가 모를 무언가가 뒤섞인 듯한 아늑함과 지혜를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향입니다. 그 놀라운 냄새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화학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이는 오래될수록 셀룰로스를 비롯한 여러 유기 화합물이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가수분해와 산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각각 고유한 향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종이에 함유된 리그닌은 분해될 때 달콤한 바닐라 향을 냅니다. 다른 성분들은 아몬드, 꽃, 나무, 심지어 초콜릿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잡한 화학적 향이 종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즉각적으로 인지되고 사랑받는 향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은 지혜, 역사, 그리고 아늑한 고요함과 연관됩니다. 어린 시절 처음 도서관에 갔던 기억,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들의 깊은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향은 책이 단순한 정보의 원천을 넘어 경건한 대접의 대상, 지식과 발견의 상징이었던 시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높은 선반 사이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변 공기가 더욱 짙어지고 그 특별한 향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마치 그 향기가 당신을 감싸 안는 듯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시간의 향기,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묻혀온 책들의 응축된 울림입니다. 수천 권, 수백만 권의 장서가 소장된 도서관에서 이 향기는 건축이나 고요함 못지않게 분위기의 일부가 됩니다. 향기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모든 페이지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세상에 온전히 몰입하도록 이끕니다. 오래된 책의 특별한 향기가 당신의 상상력을 채우고 깊고 평온한 느낌을 가져다주며 달콤한 잠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조용한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수세기 동안 지식을 지켜온 이들, 책의 보물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헌신해 온 이들에게 주목해 봅시다. 이들은 바로 고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책 보관인, 즉 사서들입니다. 그들의 집중된 얼굴과 책장을 넘기는 따뜻한 손길을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같은 고대 문명에서 두루마리 보관자는 서기관과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파피루스와 점토판을 신중하게 분류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만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뿐 아니라 언어와 지식에 대한 깊은 존중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보관함에서 두루마리를 꺼내는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을 상상해 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중세 시대에는 필사소 스크립토리아의 수도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필사자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사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필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서를 정리하고 최초의 목록을 만들고 사본을 보존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일에 헌신적이었고 그들의 일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수도원 사서들은 모든 필사본의 가치를 이해하는 진정한 열정가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대규모 왕립 및 대학 도서관이 등장하면서 사서라는 직업은 더욱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 진정한 학자이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이해하고 연구자들의 작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춰야 했습니다. 사서들은 종종 작가, 번역가, 그리고 해설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에 대한 열정과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입니다. 사서들은 언제나 책 속에 담긴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인내심, 세심한 배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기꺼이 돕는 마음은 도서관을 찾는 누구에게나 그들을 소중한 조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이야기를 읽어온 다정한 눈과 수많은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긴 손을 가진 나이든 사서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이며 가장 숨겨진 보물로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침착한 지식의 수호자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려보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보세요. 우리의 편안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는 도서관 역사에서 더 슬프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전쟁, 자연재해, 화재 또는 단순히 무자비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사라진 지식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실을 되새기는 것은 보존되어 온 것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외에도 잃어버린 보물의 사례는 많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서관들을 상상해 보세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두루마리와 코덱스로 가득 찬 사립 및 공공 도서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결코 지어지지 않은 유명한 카이사르 도서관이나 아우구스투스가 설립한 팔라티노 언덕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장품 중 상당수는 화재, 내전 또는 로마 제국의 몰락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중한 텍스트, 철학 논문, 역사 연대기, 그리고 예술 작품들이 영원히 사라졌을지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에는 수많은 수도원 도서관이 여러 차례의 격변을 겪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인 1500년대에는 많은 수도원이 해체되었고 도서관은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도사들이 필사하고 소중히 보관해온 책들은 이단으로 간주되어 불태워지거나 단순히 건축 자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지식과 지혜가 담긴 독특한 필사본들이 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스트리아 멜크 수도원의 운명이 그 예입니다. 다행히 대도서관을 보존했지만 다른 많은 수도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황궁 도서관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방대한 문헌을 소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시가 여러 차례 포위되고
약탈당하면서 소실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단순히 책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귀중한 지식, 독특한 관점, 그리고 과거의 목소리들이 되돌릴 수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소장품 속에 어떤 철학적 사상, 과학적 발견 또는 문학적 걸작들이 담겨 있었을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인류 유산의 연약함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픈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남아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현대 사서들의 노력 덕분에 잃어버린 지식의 많은 단편들을 복원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 잃어버린 것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잠들게 하고 모든 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의 가치에 대한 감각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채우도록 하세요. 도서관의 세계를 부드럽게 탐험하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제 지혜의 보고인 도서관들이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책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존하는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과학적 발견, 그리고 인류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 책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책들의 내용을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그 장대한 의미와 도서관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보존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벽 안에는 과학적 이해에 혁명을 일으킨 저서들의 초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13년에 출판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천문학의 초석이 되었으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태양 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이 혁명적인 저서의 희귀한 초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대담한 사고와 과학적 돌파구를 보여줍니다. 1859년에 출판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생물학과 지구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으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제시했습니다. 여백의 주석이 달려있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책은 오늘날 주요 도서관의 귀중한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문명을 형성해온 위대한 철학 논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루소의 초판본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사상 모음집이 아니라 사회, 법체계, 그리고 도덕 원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복도에서 이 책들은 여전히 새로운 세대의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형태의 인간 사고와 진보의 증거를 보존합니다. 고대 의학 논문부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 최초의 지도까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형성한 위대한 문학 작품부터 사회 질서를 확립한 법률까지 그러한 책 하나하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 속에 멈춰선 역사의 살아있는 맥박입니다. 이들은 특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빛과 먼지로부터 보호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보관됩니다. 희귀본과 사본은 종종 특수 보관시설에 보관되며 접근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해당 자료의 역사적, 지적 가치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런 책들을 묵상하다 보면 종이의 무게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각의 무게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정신의 광대함과
그 위대한 업적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당신을 고요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안내할 것입니다. 도서관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책 복원 및 보존이라는 놀랍도록 힘들고 중요한 예술에 대해 알아보는 우리의 따뜻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낡은 책의 힘과 아름다움을 되살리며 장인의 손길이 닿은 섬세한 손길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오래된 책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잊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책, 특히 오래된 책은 여러 요인에 취약합니다. 시간, 습도, 빛, 곤충, 심지어 거친 취급조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이는 부서지고 잉크는 바래고 제보는 벗겨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숙련된 복원가들이 활약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철저한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각 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복원의 최선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은은한 불빛이 비치는 탁자 위에 오래된 책이 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복원가는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살피듯 각 페이지와 책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원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은 매우 길고 노동 집약적일 수 있습니다. 손상된 페이지를 복원하기 위해 원본과 구성과 질감이 동일한 특수 용지를 사용합니다. 갈라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최고급 전분 기반 접착제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붙입니다. 손상된 부분에 얇은 라이스 페이퍼나 일본 티슈를 붙이고 건조 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도구 복원가들이 사용하는 은 간단하지만 놀라운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미세한 핀셋, 메스, 붓, 특수 프레스 등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됩니다. 제본이 손상된 경우 제본을 분해하여 각 부분을 복원한 후 다시 조립합니다. 때로는 손실된 부분을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새 재료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 작업의 중요한 부분은 보존입니다. 이는 책이 미래에 손상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보관시설의 최적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수 무산성 용기와 보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각 책이 마치 요람처럼 자체 보호막에 안치되어 있는 시원하고 어두운 방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작업은 과거에 대한 깊은 존중과 미래에 대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복원가들은 단순히 책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전 사람들의 역사, 생각, 감정을 보존합니다. 그들은 이 오래된 목소리들이 새로운 시대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내심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담은 이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을 차분함과 자신감으로 채워 평화롭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줄 것입니다. 고대 도서관을 향한 우리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이 장엄한 열람실에 아늑한 구석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주변은 온통 고요하고 책장 넘기는 드문드문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수천 개의 운명과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곳에서 작지만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끔씩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볍고 유쾌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와 평온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어느 날 낡은 식물학 책에서 말린 네잎 클로버 한 송이를 발견한 할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그 클로버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책장 사이에 푸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던 누군가가 행운의 부적이나 여름날의 추억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은 할머니에게 진정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희망으로 가득 찬 과거로부터의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고대 지도를 연구하던 젊은 학생이 우연히 여백에서 눈에 띄지 않는 메모를 발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알고 보니 17세기 유명 탐험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공식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 경로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이었습니다. 학생에게 이는 진정한 발견이었고 그 위대한 인물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열람실에서의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럽의 한 도서관 희귀본이 꽂힌 책꽂이 근처에서 수년간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두 유명 과학자가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책들이 줄지어 놓인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만난 두 사람의 만남은 길고 풍성한 우정의 시작이 되었고, 책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끔 독자들이 재밌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잠에 관한 책을 요청하는 방문객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책이죠. 자기가 아니라 아주 활동적인 고양이가 잠들도록 도와주는 책 말입니다. 사서는 물론 미소를 지었지만 동물 심리학 관련 서적 몇 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연의 고요한 소리가 가득한 책들이 반려묘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런 작고 아늑한 이야기들은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발견, 우연, 호기심, 조용한 기쁨 등 인간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장소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가볍고 달콤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와 미소로 채워주고 달콤한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대 도서관의 세계를 향한 고요한 여정이 계속됩니다. 이제 밤이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에 그 도서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이 닫히고 낮의 마지막 햇살이 천천히 사라지며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에 은은한 불빛의 자리를 내주는 도서관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도서관 홀은 신비로움과 깊은 고요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한낮의 번잡함이 잦아들면 이 거대한 건물들은 거의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낡은 커튼을 스치거나 책꽂이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수세기의 무게에 짓눌린 나무 마루판이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도서관이 직접 말하고 비밀을 나누는 듯 이 고요함 속에서 모든 소리가 증폭되는 듯합니다. 고요한 밤,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마치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책꽂이에 놓인 책 하나하나, 고대 사본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숨쉬듯 보이지 않는 청중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달빛이나 가로등에 은은한 불빛이 책등을 따라 세우며 들어 금빛 글자와 낡은 제본을 비추고 빛과 그림자의 유희를 만들어내며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밤의 도서관을 떠올려 보면 아무도 없을 때 이 벽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이 됩니다. 어쩌면 한때 이곳에서 오랜 시간 사색에 잠겼던 잊혀진 철학자들의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로 이 복도에서 이루어졌던 위대한 발견들에 대한
은은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식으로 가득 찬 공기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밤의 도서관은 피난처의 이미지입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입니다. 깊은 성찰과 꿈, 그리고 완벽한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모든 책들이 선반 위에서 잠들어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독자,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밀과 깊은 고요함으로 가득한 밤의 도서관 이미지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도록 하세요. 이 감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달래고 고요하고 달콤한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고즈넉한 여정은 도서관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이제 도서관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영웅적인 장들 중 하나로 도서관과 그 직원들이 어떻게 진정한 지식의 안식처가 되어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귀중한 소장품을 보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심없는 헌신과 문화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도시는 파괴되고 문화유산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도서관은 인류유산 보존을 위한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도서관 직원, 사서, 기록 보관 담당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책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그러한 영웅적인 행위의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유럽 도서관들은 소장품을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책들은 상자에 담겨 지하 대피소, 소금 광산 또는 특수 장비를 갖춘 벙커로 옮겨졌습니다. 무거운 책들을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옮기며 밤낮으로 귀중한 사본들을 꺼내거나 숨기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문화의 생존을 위한 조용하지만 절박한 싸움이었습니다. 런던 대공습 당시 대형 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 직원들은 끊임없는 폭격의 위협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특수 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을 보강했으며 가장 귀중한 전시물들을 시골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 속에서도 그들이 고된 작업을 계속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살티코프 쉐드린 공공도서관 직원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부터 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포위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하며 과학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최소한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눈을 녹이고 마치 자기 자식처럼 책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놀라운 불굴의 의지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식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그들은 책이 단순히 종이와 잉크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전수되어야 할 인간의 사고, 경험, 그리고 지혜의 구현체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문화와 교육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용기와 헌신의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함과 확신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보호자를 찾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당신을 평화롭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도서관 세계를 조용히 탐험하는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 자체가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Non sapremo mai quali idee filosofiche, scoperte scientifiche o capolavori letterari potessero essere contenuti in queste collezioni perdute. Ciò ci ricorda la fragilità del patrimonio umano e l'importanza di ogni sforzo per preservarlo. Tuttavia, anche da queste tristi storie possiamo imparare una lezione. Esse sottolineano l'importanza di preservare ciò che rimane. 중세 시대가 도래하고 수도원 필사소가 발달하면서 도서관은 더 큰 복합 공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필사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자연광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높은 창문이 있는 길고 좁은 방들이 많았습니다. 책은 벽을 따라 놓인 선반이나 벽감에 보관되기도 했으며 보안을 위해 종종 테이블에 쇠사슬로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은 독서와 필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더욱 체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더욱 웅장하고 개방적인 도서관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왕립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이 생겨나 부와 학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높은 아치형 천장, 기둥, 그리고 귀중한 목재로 만든 거대한 나무 선반들이 특징입니다. 높은 창문에서 은은한 빛이 쏟아지고 책들이 줄지어 정리되어 공부할 수 있는 널찍한 복도를 상상해 보세요. 19세기와 20세기 초 모든 사람이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거대한 공공도서관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대개 기념비적인 규모였으며 웅장한 외관과 수백 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열람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금속 선반에 책을 보관하는 별도의 서고가 설치되었고 도서 대출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도서관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전통적인 서적뿐 아니라 컴퓨터, 미디어 센터, 회의 공간, 그리고 사교 행사까지 아우르는 다기능 센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대 도서관은 대담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유리와 금속, 그리고 넓은 개방 공간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지식에 대한 접근성과 편안한 학습 공간입니다. 도서관 공간의 이러한 변화는 지식과 그 보급에 대한 사회의 변화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일부 소수만을 위한 폐쇄형 저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방형 센터로 도서관은 핵심 사명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도서관의 변화하는 형태와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을 차분하고 깊은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안내하기를 바랍니다. 고대 도서관의 세계를 탐험하는 우리의 편안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단순한 텍스트뿐 아니라 과거 소유자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 즉 여백에 새겨진 친필과 메모가 담긴 책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치 과거에 누군가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메시지를 책에 남긴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모든 책, 특히 오래된 책은 누군가의 삶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표지나 속표지에 아름답게 쓰였든 알아보기 힘들게 쓰였든 소유주의 서명은 평범한 책을 특별한 유물로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서명일 수도 있고 구입일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기증자의 작은 헌사일 수도 있습니다. 존이 1872년 메리에게 사랑을 담아라는 문구가 적힌 책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이 책은 오래전 사라졌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며 살아 숨쉽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여백에 적힌 주석, 소위 주석입니다. 이는 짧은 논평, 감탄, 독자가 본문에 던진 질문, 심지어 작은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주석이 책을 쓴 사람만큼이나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의 손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가 여백에 남긴 주석이 있는 책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주석은 위대한 지성들이 본문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무엇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무엇에 의문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사이에 잊혀진 이러한 세부사항, 친필 사인, 메모, 말린 꽃 또는 오래된 책갈피는 각 책에 독특함을 더합니다. 이것들은 책을 단순한 종이 모음에서 그 자체로 전기를 담은 실제 물건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책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을 말없이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마치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 전에 같은 글을 읽었던 사람과 당신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책들이 특히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희귀 도서 코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으며 각 책의 표지는 면밀히 연구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종이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이 새겨진 흔적이자 독자와 저자 사이의 오랜 대화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의 개인적인 접촉과 여러 세기에 걸친 보이지 않는 대화의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채워 잠들게 하고 달콤한 꿈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고대 도서관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조용한 여정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광활하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보였던, 그리고 도서관이 가장 마법 같은 장소 중 하나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도서관에 대한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거나 직접 고른 책을 처음 집어 들었을 때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세계를 처음 열어준 것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섰을 때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얼마나 소심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저 멀리 높은 책장들은 마치 보물로 가득한 신비로운 산처럼 보였습니다. 새 종이 냄새가 낡고 너덜너덜한 책 냄새와 어우러져 그 냄새는 영원히 당신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모험심이 뒤따랐습니다. 도서관 카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비밀 결사에 들어가는 통행증 같았죠. 그런 다음 줄 사이를 돌아다니며 화려한 표지를 감상하고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등을 만져봐야 했습니다. 마치 몇 시간 동안 매혹적인 독서를 하게 될 마치 선택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끌렸던 책을 발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머나먼 땅, 용감한 기사, 말하는 동물 혹은 판타지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책을 손에 쥐고 무게를 느끼는 순간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페이지는 새로운 현실로 향하는 문이었고 각 장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서관에서 보낸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험뿐 아니라 평온함과 안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서관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나 번잡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배우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책과의 첫 만남에 대한 따뜻하고 향수 어린 추억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보세요. 그 아늑함과 마법 같은 느낌이 당신을 가장 달콤하고 고요한 꿈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평화로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려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봅니다. 정보에 즉시 접근하면서도 전통 지식의 깊은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디지털 시대는 도서관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인터넷, 전자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과연 오프라인 도서관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어려움은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서관은 새로운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디지털 세계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센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전자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자체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며 컴퓨터와 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한 사람이 고서를 넘기고 있는 옆자리에 앉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현대적인 열람실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의 가치와 도서관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종이책을 손에 쥐고 그 무게, 냄새, 책장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느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디지털 포맷으로는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촉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래된 도서관들은 깊이, 고요함, 그리고 역사와의 특별한 만남을 찾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미래의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저장소가 아니라 공공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강연,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취미 동아리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라는 핵심 사명을 유지하면서도 살아있는 공동체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속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서관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줍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미래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의 조화입니다. 테라바이트급 정보로 가득 찬 서버 옆에 고대 사본들이 정성껏 보관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혜와 최첨단 기술이 만나 독특한 학습 공간을 만들어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얽힌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차분함과 자신감으로 채워 평화롭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줄 것입니다. 고대 도서관을 통한 길지만 고요한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장엄하고 고요한 도서관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찬 높은 선반들을 천천히 훑어보세요. 각 책장은 마치 작은 세상과 같습니다. 고대 홀에서 만들어지는 빛과 그림자의 은은한 조화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저물어가는 햇살이나 희미한 램프의 빛이 책 등의 금색 글자에 닿아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자아내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공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특별하고 달콤한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지식의 아우라처럼 공기 중에 떠도는 듯합니다. 이 책꽂이에 놓인 책들은 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지혜, 모험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수십 년 동안 펼쳐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손길이 다시 닿고 눈이 그 행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별의 감정은 슬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온 길과 찾은 평화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생각들을 접하고 수세기 동안 이어진 고요함의 분위기에 푹 빠졌으며 이 벽 안에서 지식을 추구해 온 수많은 지성들과의 교감을 느꼈습니다. 독자를 기다리는 끝없이 펼쳐진 책들의 모습과 그 책들이 주는 평화로움이 마음을 은은하게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 벽들을 떠나지만 도서관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평화는 우리 안에 남습니다. 이렇게 고대 도서관들을 탐험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를 거닐고 고대 두루마리를 만지고 수도원의 필사실과 웅장한 열람실을 거닐고 고서의 향기를 맡으며 지식의 수호자들의 업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여유로운 여정이 일상에서 벗어나 깊은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장소들의 단어와 이미지가 여전히 마음속에 부드럽게 떠도는 동안 이제 완전히 이완하세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을 놓아주세요. 하루 종일 지친 몸은 이제 쉬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잠의 품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호흡이 고르고 깊어집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평온함이 찾아오고 내쉴 때마다 긴장이 풀립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도서관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밤 동안 여러분을 감싸 안는 부드러운 담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세계는 항상 열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직 눈을 감지 않았다면 눈을 감으세요. 따스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느껴보세요. 걱정할 것 없어요. 모든 걱정은 내일로 미뤄두고 이제 깊고 원기를 회복하는 잠을 잘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가볍고 고요하며 고서의 고요함과 수백 년 된 이야기들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여정에서 곧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자요.